안녕하십니까. 탱자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 허무 개그의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정부를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 또 이제 물어보겠죠. 당신의 나라 국군 통수권자 누굽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누가 전쟁을 선포합니까? 뭐 보나마나 민주당에서는 또 그 추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혹은 또 뭐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이제 탄핵 소추할 것이고 돌고 돌고 하면은 조만간 국무회의조차 의결되지 않는 시점까지 왔을 때 과연 민주당은 어떠한 이 결정을 할 것인지 그 참 생각해 보면은 참 가짜는 나라가 돼 버린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가 굴러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사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내렸을 때부터 이게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참 비상하지도 않은 상황. 뭐 세상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세상은 평안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잖아. 근데 비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내리는데 아니 그렇게 비상했다면은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자기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까지 했는데 그 비상계엄령이 자기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던 국회에서 그 해제가 결의됐을 때 그럼 나라 걱정에 비분강경하면서 피눈물이라도 흘렸나? 앞뒤가 안 맞아. 윤석열이 말하는 거는. 아니 그 비상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 또 집행도 비상하지도 않게 됐잖아. 아니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먼저 갔어 국회에. 그래가지고 이미 들어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어 민간인이. 국회 군인보다 더 빨리. 그리고 저놈들은 담 넘어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퍼나르기 이 놀이를 이미 하고 있을 때였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장악한 데 가가지고 휴대폰으로 서버 사진 찍으면은 그걸 포렌식이 돼? 그리고 비상하지도 않게 어쨌든 그 참 비상 계엄을 내려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그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했으니까 국무회의를 열어야겠는데 근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새벽이라 국무회의를 못 열고 있다고? 그걸 나와서 방송을 해? 아니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나 비상계엄을 해야겠다. 그럼 자기들 거기서 말렸다 치자 이거야. 다 같이 어? 다 말렸다며. 무슨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리지 못하고 뭐 그 자리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한이 된다 뭐 그러고 있잖아. 그 대통령이 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럼 집에 가서 쳐자. 어디 모여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 이리 되는 거 다치는 국민들은 없나?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왜냐면은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알았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럼 비상계엄이 윤석열이가 저기 부득불 우겨가지고 한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되나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사태를 추이를 막 지켜보고 있어야 될 텐데 아침에 이러니까 새벽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잠자느라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 늦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하니 너무 앞뒤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잠이야 쳐자고 있었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국무회에 모였던 최소한 그 사람들만이라도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나라 걱정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랬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중요한 비상계엄을 발동을 한다는데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국무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오라면 오고 뭐 그냥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비상계엄을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싶어. 비상계엄을 잘했다는 이유가 그렇게 그만큼 나라가 비상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참 통치권자로서 헌법에 있는 최종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
좌파들이 또 탄핵하면서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때 비상하게 작동되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했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소리라도 질러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한테. 그렇지. 근데 그러지도 않고 뭐 연성계엄? 뭐 3시간짜리 계엄을 했는데 연성계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대한민국군을 동원해? 그런 미친 새끼들이 어딨어. 이게 허무 개그지. 이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 거야. 이 허무한 개그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어요. 뭐 이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뭐 200명이냐 100냐 뭐 이걸 뭐 어쨌든 국회의장 이건 내 권한이야 하고 해놓고 150명을 해가지고 의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윤석열 이제 그 한덕수마저 탄핵한다고 헌법재판소에 갔어. 음. 헌법재판소 지금 사람 6명 아니야? 6명. 헌법재판관. 근데 이걸 지금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6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사건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임기가 다 해가지고 뭐 이제 퇴직하고 그만두고 근데 그 자리를 다른 헌법재판관이 지금 임명되지 못하는 이런 국회에서 임명을 시키지 않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의 직무가 권한된 그 직무정지 언제까지 이 중단돼야 되느냐 이건 억울하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그 6명의 사건 심리할 수 있게 돼 있어. 난 이것도 웃기다고 봐. 그러게. 아니 법에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근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지?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음. 자기의 어떤 그 정족수 기준을 자기가 임의로 스톱을 시켜? 자기가 임의로 그거를 정지를 시켜? 헌법재판관 그 원장이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구지? 헌법재판소에서 뭐 전원 일치로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 의결을 했겠지. 근데 그게 말이 돼? 법도 아니고. 그럼 뭐 앞으로 의결 정지수라는 게 왜 필요해? 국회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민주당이 임의로 야 그 뭐지 누구 탄핵이고 뭐고 이거 3분의 2가 아니라 뭐 정지 뭐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사법기관이나 윤석열이부터 해가지고 법을 지켜야 할 것, 국회도 그렇고 법을 지켜야 할 것들이 다 무법천지야. 국민들만 법 지키고 권력 잡은 놈들은 다 무법천지야. 아니 그러면은 박 대통령 탄핵 때 박한철이가 자기 이제 퇴직한다라고 하면서 이정미 임기 직전까지는 탄핵이 돼야 된다. 그 3월 13일이다. 그러니까 3월 10일날 탄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가장 고려 대상은 자기들이 임기였잖아. 그 얘기 왜 했어? 6명이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그럼 앞으로 맞아.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제부총리 나 임명 못해. 그 탄핵시켜버리면은 이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는 국무회의조차 의결하지 못하게 되면 국무회의 아마 의결 정지수가 여러 명일 텐데 그것도 그러면 국무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의결 정지수 7명 돼요. 또 뭐 가처분 신청하나? 야 진짜. 그래서 4명이 이제 탄핵 4명이 이제 그 4월 달에 또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임기가 만료인데 그 이제 4명이 되는 거 아니야 헌법재판관 임기가. 근데 참 귀하다. 헌재 재판관들이 6명에서는 심리가 안 되는 거면은 근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법에 의하지 헌재 재판관들 자체가 자기네들의 행동 자체가 법에 기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자기들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파면하고 주고 누가 벌 주나? 누가 벌을 줘? 자기들 헌법재판관인데 자기들이 결정한 일인데 위원이라고 청구하면 뭐해? 자기들이 위원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위헌적인 행동을 자기 하기는 박근혜 대통령 뭐다 그 8대 빵으로 하는 애들 그 다 위헌 아니에요 그게. 뭐 8대 빵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지만 위헌적으로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엉터리였잖아. 뭐 강일원인가 뭐 그게부터 해가지고. 탄핵 소추문에 붙어 있는 증거라고 전부 다 언론사에서 또 조작해내고 날조해낸 그런 글이었는데 어쨌든 아까 허무개그야 이거만 봐도 민주당이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었지만은 또 좀 황당하다고 보는 진짜 6명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네끼리 아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그 대통령 탄핵 오케이 좋아 그러면 사건을 심리는 한다 치자 이거야. 근데 어차피 사건 종결을 못해. 왜냐하면 종결은 7명 이상이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또, 아, 6명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 3명 되면, 아니, 3명이 해도 돼. 막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됐는데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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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도 탄핵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종국을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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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도 탄핵돼서 임기를 마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허무개그의 사회 아니야? 허무개그의 사회 이거야말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이게 이 대한민국이 정치야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이 벌이고 있는 실상이 그대로 충약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땡땡나라 공영방송은 엘리트들이 전문가 집단이 정치를 한다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하지 않아. 그자들이 벌인 그 짓들을 봐봐. 전문가 집단들이 정치를 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울법대는 이제 당분간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좀 물러나 있어야 돼. 일단 서울법대는. 또 고대법대 일부도 그렇고 중대법대도 그렇고 요 세 군데 법대 나오신 분들은 좀 우리 사회 좀 물러나 있어줘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이 정치는 뭐 전문가 집단들이 했을 때는 정치는 뭐 지들이 하는 거니까 뭐 가봉에 조용하고 그냥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한 게 조국이고 뭐 한동훈이고 유승민들이잖아. 그러한 집단들이 정치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분이 나와서 정치를 하든 아니면 뭐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든 간에 정치에는 엄중함과 진지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한민국 사회 정치에 뭐가 있어? 대한민국의 정치에 뭐가 있어? 파렴치한, 무능력 이거밖에 없잖아. 뭐 이재명, 최민희, 정청래 그 사람들 봐봐. 그 이쪽 동네는 윤석열, 권성동,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허무개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지. 참. 언제부터 이게 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럼 그전에도 수면 밑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다 이제 속속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왠지 비단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 자본주의가 이제 본래적인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듭하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침체기도 있었고 또 다른 성장기도 있었고 하는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성장이 이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던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 생산된 재화를 그 전의 방식으로는 분배할 수가 없게 된 그런 게 한계가 봉착된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어떤 그 얘기가 이제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미국 사회가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계급적 구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시점들. 음,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그 화이트 칼라들, 음, 또 부르주아 지금이라고 보면은 가장 그 돈 많은 지배 집단들. 뭐 예컨대 뭐이그 월가의 그러니까 금융권에 그다음에 IT계에 음, 이런 가장 잘 나가는 집단들,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진짜 떼돈 버는 집단들이 민주당 지배층이잖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런 뭐 어떤 이 러스트벨트의 그 제조하는 블루 칼라들, 음, 제조업에 종사하는 어떤 그 공장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자잖아.
음, 이렇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런 시점들. 그러면서 가치관이 혼동에 이제 이루어지고, 음, 그럼 이제 자본주의는 무엇이지? 민주주의는 무엇이지? 자유주의는 무엇이지? 라는 거를 다시금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 이런 시점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어떤 그 가치와 충돌을 빚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이 지점들, 이런 지점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그 지점부터 있는 사회가 뭔가 좀 이 좀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랬던 그런 게 이제 빚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지금 해보죠. 아놈인 것 같아요. 아놈이. 지금 왜 아놈이냐면은 막 윤석열이 탄핵되고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뭐 하는 또 탄핵하자고 하는 사람은 하자고 하는 사람들대로 너무 막 황당한 이유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 윤석열은 그럴 수 있었다. 아 민주주의 민주당 애들이 탄핵하고 그냥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윤석열로서는 뭐 저항 방법으로 뭐 그럴 만했다. 이제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국민들과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갑자기 구구의 영웅처럼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면 된다. 옛날에 박근혜는 자기 혼자 무너져가지고 무능해가지고 바보같이 지 혼자 뒤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대고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 윤석열은 다르다. 박근혜와 다르다. 윤석열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운다고 가시였다. 또 민족의 태양 또 발등에 불이야 또. 뭔가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지했다고만 하면은 그냥 막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다 눈이 멀어버려. 그러니까 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지. 아니 윤석열 3년 동안 뭐 도대체 뭐 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민과 싸운대. 응? 그것도 이제 탄핵되니까 국민과 싸운대. 맞아 이때까지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놀아놓고. 뭐 했는데 자기가 뭐 문재인을 잡아넣었어? 자기가 뭐 저기 뭐지 그 이 문재인 서해 공무원 사건을 제대로 바로 세웠어? 근데도 윤석열을 저렇게 빨고 막 그냥 우파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문재인한테 뭐 저항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김건희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우파 이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홍준표 잘 떠드는 말 있잖아. 뭐 1,000명을 잡아가고 뭐 몇천 명을 수사하고, 맞아. 근데 결국 그 수많이 구속된 분들, 그 다음에 5분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 그 전부 윤석열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러면서 윤석열 뽑았잖아. 다 알면서 뽑았잖아. 뽑았을 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요구한 게 있잖아. 너 문재인은 잡아넣어라. 그렇지 맞아. 네가 조국 잡아넣는 거 보고 우리가 너 뽑는 거니까 너 문재인은 잡아넣어라. 그래가지고 문재인만 잡아주면 다 용서해. 역사를 바로 세워라. 이거 하나 갖고 다 모든 걸 용서해줄게 그러고 있잖아. 근데 문재인은 털었게 손끝 하나 됐어? 문재인 스스로 자멸했지? 개버린 놈하고 그러면서. 응? 아니 자기가 박근혜 잡아넣듯이 문재인 잡아넣었어 봐. 벌써 문재인은 징역 30년에 때린다 하고 뭐 추징금 1,800원 다 벌써 나왔어. 맞아. 아니 문재인. 3년 동안 뭐 했는데? 문재인은 있는 것만 털면 돼. 없는 거 조작할 필요도 없어. 아니 그 성철호 울산시장 이 성급정 사건 있잖아. 맞아. 그거 이제 1심 끝나가고 있어. 대법원까지 가면 걔 죽을 때 돼서 대법원 판결 나겠다. 아무나. 자기 손자 손녀 다 보고 막 그러고 대법원 판결 나겠다. 예,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벌어졌던 그 사기, 설기, 광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되지 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이 있지. 그러니까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거는 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어. 그럼 탄핵을 막은다면 어떡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탄핵은 안 된다 진짜 이거야. 우리가 막아냈어. 그거는 없. 나는 탄핵은 100% 된다라고 보지만 헌법재판관 이 비겁한 놈들이 지금 국민의 75%가 탄핵에 찬성한다는데 그리고 국민의 76%가 계엄에 반대한다는데 어쨌든 뭐 이 수치가 둘이 뭐 바뀐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데
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수치가 1월 되고 2월 되고 3월 되고 4월 되면서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지.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 탄핵에 반대, 탄핵 없던 걸로 하겠다? 노무현이도 탄핵에 뭐 네가 뭐 나쁜 짓은 했지만 그래도 뭐 네가 대통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책 중립이라는 의무를 준수하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사항을 네가 어겼지만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지 네가 못했지만 그렇지만 탄핵까지는 뭐 안 가는 걸로 해줄게. 이것도 여론조사 때문이었어. 여론 때문에. 맞아. 여론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된다고? 뭐 어쨌든 여론이 어쨌든 간에 떠나가지고 법리상으로도 윤석열은 탄핵이야. 근데 그걸 뭐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음. 그 윤석열 탄핵이 안 된다 치자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할 거야? 나는 대통령 탄핵이 나서는 사람들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할 거야? 하겠다. 더 강력해질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뭘 강력하게 하는데 김건희 지키기? 이제야말로 총국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지도 모르잖아. 누굴 데리고 이런 병신 같은 군인들이 데리고 이런 병신 같은 검찰 경찰을 데리고 아니 뭐 윤석열 말대로 자기가 봤을 때는 선거 보정 사건이 심각한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그래서 군을 갖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군을 데리고 왔는데 서버 장악하라고 그랬더니 사진 찍고 있잖아. 그럼 누굴 데리고 갈 건데? 자기는 이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참 비극이다. 비극. 지금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야. 뭐 어떤 것도 하여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문 안 보면 되는데 그게 나라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게 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좌파라는 분들이든 우파라는 분들이든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어쨌든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는 동의하잖아. 뭐 다수결이 벌인 폭정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다수에서 결정된 것들이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처리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파들은 돌아가지고 자기 일상이 생활이니까 좌파들은 시위가 자기 직업이잖아요. 쟤들은 저기 시위하는 집단들은 계속 시위하라고 해. 그건 쥐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 뭐 우리가 걱정할 문제들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강화하면 어디 뭐야 깽판 치잖아 걔네들이.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이가 뭐 탄핵 뭐 소추가 되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맞섰던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가시도 뭐 괴멸됐니 뭐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러니까 억울하다. 우파도 이제 패족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좌파들이 있고 뭐 저기 뭐 어떤 그 기레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잖아 지금 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다 내라 숙이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파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 자신감을. 우파가 자신감을 가지지. 아니 이게 지금 이 사회를 만든 게 우파야.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만들어낸 게 우파야. 그렇지. 맞아. 아니 생각해봐. 지금 이번에 뭐 이 촛불 난동은 근데 촛불은 없었고 뭐 민중가요 대신 K-팝을 부르고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대선 또 20대 30대 여성들이 장악했잖아. 그러니까 청년 여성들이 어떤 그 갖고 있는 사회적 감수성 뭐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 의식 그다음에 어떤 그 이준석이 등등을 해가지고 그 나섰던 어떤 윤석열이 뭐 등등등의 어떤 그 이 집단들에 대해서 이 보여줬던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이 여성들이 그동안 액티비즘 이 행동으로서 했던 걸 드러났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무대 자체도 K 응원봉 그래서 소녀시대 노래가 나오고 말이야. 또 우리는 뭐 또 뭐 깃발을 드는데 우리는 뭐 방구석파 뭐 등등 깃발 들고 뭐 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 이게 우리 그 K-팝, K-문화, K-시위 문화도 이제 발전을 했다. 그 이 우파가 그거 꼴 같지 않게 보고 있지. 그 우파가 만들어낸 거야. 이 토대들. 그래 우파가 만드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몇 년 전이었어. 불과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졌잖아.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였어. 맞아.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회였어.
근데 그 우월한 사회가 그 우월한 사회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그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 중국 애들이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어떤 거 진압해 들어가고 언론에서 그 어떻게 그 시위를 그렇게 봐줬어? 맞아. 근데 우리나라 시위도 봐봐. 우리 왜 이들이 이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해맑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 그 시위 자체가 자유다. 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공포가 없잖아. 맞아. 그 시위가 보장되는 거 아니야. 맞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있는 20대 30대는 기억을 못 할 거야. 백골단이라는 거, 몽둥이라는 거, 추루탄, 지랄탄, 화염병, 쇠파이프, 돌멩이. 그치 그런 걸 모르니까. 이게 뭐야?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진 거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유로워졌다고. 아 진짜 그렇긴 하네. 왜냐면 그 시위 나가지고 막 광란을 벌리는 게 겁이 없는 거잖아. 누구 잡아가는 놈도 없고. 아 좋게 말하면은 그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진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완전 무질서의 천지가 된 거지 나라가. 무질서 천지가 됐으면은 벌써 나라가 뒤집어졌지. 그건 무질서가 아니고 무질서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무질서조차 다 포용해낼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한 거야. 아니 뭘 포용해요. 문재인 나라 만들어가지고 나라 개판돼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럼 나가가지고 전부 다 우파들도 지금 그 머리띠 들어가서 싸워야지. 그래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띠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윤석열 나라를 만들었잖아. 이거다 한동훈 나라 만들어. 아니면 홍준표 나라를 만들든가. 그런 애들 나라 만들어봤자 별 볼일도 없고. 우파가 지금 자신감이 없다니까. 자신감이. 이 K 응원봉이라는 거 사회를 만들어낸 게 우파야. 그런데 이 우파가 만들어낸 이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누구야? 윤석열이야. 문재인이 아니야. 문재인이는 무너뜨리려고 쌩 날을 쳤는데 결국은 우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아낸 거야. 문재인이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문재인 벌써 무너졌어. 그럼 윤석열이가 무너뜨렸다고? 윤석열이 무너뜨리고 있잖아. 대한민국의 자유의 기반을 무너뜨려 버렸잖아. 이제 앞으로 무슨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 생각해봐. 문재인이가 그 쌩 날을 쳤을 때 김정은 장군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노래 부르던 애들 있지?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걔네들 어디 갔어? 걔네들 뭐 어디 가서 활동하고 있겠지. 또 요새 뭐 촛불. 걔네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그 해를 지금 가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걔네들이 잠식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위태로워? 그건 없어. 그게 우파가 만들어낸 힘이야. 그 여유로움이 우파가 만들어낸 힘이라고. 왜 그거를 우파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냐고. 홍준표가 이번에 박정희 동상 제막시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자기 얼굴이니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비웃고 있어. 나는 가장 비웃는 게 뭐냐면은 동대문 광장에 왜 벽 곡단지고 밀짚모자 쓰고 있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거야. 그래 나도 그거 생각해. 아니 그냥 좀 멋있는 양복 입는 거 쫙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보릿고개 그걸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없앴다라는 것이 홍준표가 박정희에게 보내는 최대의 찬사야? 아이고 참. 이승만이 박정희가 위대한 거는 세계의 어떤 문명사적 흐름에 대한민국을 올려 태운 거야. 그래 맞아. 다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이 제국주의 2차 세계는 결국 제국주의의 전쟁이었던 거잖아. 그 제국주의의 어떤 반대된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민족주의를 지향한 정치체제로서 사회주의를 선택할 때 아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물결로 태운 게 이승만이야. 그렇지. 그게 이승만의 위대함인 거야.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유시민이라는 놈이 이승만의 이 실정 다 떠들고 그러면서 이승만이 다 모든 거 다 용서했지만은 이승만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게 이승만이 가장 나쁜 놈이고 헛소리하는 걸 봤는데, 세상에 말도 안 들어. 석탄 발전소 하나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할 때 원자력에 대한 걸 고민하고, 맞아. 원자력의 기술자들을 양성해가지고 맞아. 우리나라 이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인가 뭔가 이거 할 때 시절에 600달러 이상씩 들여가지고 미국 외국 유학 보낸 게 이승만이야. 그렇지. 이런 흐름들. 박정희는 뭐야?
박정희가 뭐 이 그 보릿고개를 없앴다? 그래서 위대하다? 아유 무식한 진짜 공주파 저건 진짜 이 저기 그 대한민국이라는 게 산업화의 어떤 그 이 물결에 태운 거잖아. 대한민국 사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사후적으로 엄청나게 분석되는 것들은 많지. 어떤 그 불균등 성장이라든가 뭐 이 중화학공업형 뭐 성장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어쨌든 간에 요건 내가 먹을게 하면서 고속도로 만들고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산업화 물결에 태워냈잖아. 이게 박정희의 어떤 그 위대함이잖아. 그렇지. 아이, 무식하게 볕단 들고 있는 걸 나도 이게 아니 그 많은 동상 모양 중에서 볕단을 왜 들고 있나 나는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거기다 갖다 박았다. 이것도 웃긴 일이지만은. 응? 아이, 유치한. 근데 이만큼 우파가 우리가 만들어낸 위대함 있잖아. 응. 여기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 못하는 거야. 맞아. 이해를 뭐 스스로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모르니까는 자신이 없는 거잖아. 자꾸 그러니까는 좌파들 사상에 그냥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파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걸 여실히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 그거라니까. 김정은 찬양대 사라져버린 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해도 쌩 난리를 쳤겠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라지잖아. 물론 지들은 어디선가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응? 오늘도. 그렇지만 자기들은 어디선가 암약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걔네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겠다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거든.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만들어낸 힘이야. 맞아. 진짜야.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가 그거를 그렇게 엎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못 엎었어. 못 엎었어. 응. 자기들끼리도 종부세 갖고 있는 어떤 그 위헌적인 성격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반계급적인 성격들, 계급투쟁적인 성격들, 그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어? 그런데 윤석열이가 왜 지금 이 계엄해가지고 다 엎어버렸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쌓아올렸던 자유의 가치, 음, 또 대한민국이 쌓아 올리고 있었던 음. 어떤 그 법과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그 가치들, 그걸 윤석열이 스스로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해버린 거잖아. 계엄으로? 계엄으로. 그 계엄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어 하나라도? 지금이라도 얘기하라고 나와서 떠들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는 그 계엄을 겁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는. 아니 대한민국에 군이 나오는 문제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요. 이게 민주주의 역사잖아. 어찌됐든 간에 유신헌법이 있었고. 그렇긴 하지.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그 김영현이가 거기는 국민의 어떤 그 거주전을 막으려고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거는 막았다? 지웠다? 그럼 윤석열이가 자유를 입시하는 사람이야? 아휴, 국민의 재산권과 국민의 자유권을 통상적인 행정 능력으로 보호할 수 없구나. 맞아. 혹은 통상적인 행정 능력으로 탄압할 수 없을 때 동원되는 게 군이야. 그러니까 군은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의 군이 통치 영역, 행정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 이게 계엄인데 이 계엄이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회에서 그거를 해제를 의결하게끔 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1인에게 그런 판단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 행정권은 행정 권력은 아주 뭐 그 이 쥐꼬리만큼밖에 없고 의회 어떤 그 입법 권력이 거대해지는 그 비대해졌다 이건 삼권 분립이 아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인 거지. 지금 그 국민들한테 물어봐봐. 내가 12월 3일 날 밤 10시에 10시 반 11시에 난 잘 자고 있었다. 맞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새벽에 4시 2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곧 국무회의를 통해가지고 계엄을 해제를 의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뭐가 있겠지.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 소위 참 우습게 돼 있는 게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지지를 해서 지지하는 것보다 어쨌든 윤석열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팔트 투쟁한 사람들이거든. 그 윤석열이 탄핵돼도 좋다는 애들은 다 비준 세력들이고 제도권 세력들이고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일반 상식인 사람들보다도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근데 어쨌든 막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문재인 때 코로나 때 싸우고 문재인 때문에 저항하고 했던 사람들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은 이제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냉정하게 윤석열은 탄핵되면 안 된다. 뭐 그리고 뭐 탄핵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논리가 뭐가 있어야 돼. 계엄은 뭐 몇 시간 동안밖에 한 게 아니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거다. 뭐 문진영이 잘못해서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거든. 그래도 더 나간 사람들은 윤석열이는 국민과 같이 싸우겠다 그랬다. 박근혜는 안 그랬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치달는 우파들이 있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 치기의 어떤 그 사기, 뭐 살기, 광기에 격분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빙자한 그 인민위원회 식의 어떤 그 통치, 완전히 뭐 폐악들, 폐악들이지. 그런 것들에 분노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둬서는 안 되는 게다 또 저항했던 분들이 또 그분들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때도 국민의힘이었나? 하도 뭐 당명이 바뀌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은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또 가장 또 앞에서 싸웠던 분들이 또 그분들이지. 그러면서 윤석열이 집권을 했어. 윤석열 집권 3년 동안에 가장 찬밥 신세 받았던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야. 맞아. 그러니까 난 윤석열과 파렴차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당신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더 떠들어라. 맞아. 헌법재판소를 포위해라. 맞아. 이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지는 용산에 처박혀가지고 뭐 말 하나 뻥긋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혜 씨도 참 딱해 보면은 딱해. 윤석열이는 자기들 유튜브는 안 봐. 그거 모르지. 자기들은 한 번도 불러갖고 밥도 안 먹였잖아. 김건희 전화 또 못 받아봤잖아. 받았는지도 모르지. 아니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 김건희 전화 또 못 받아봤다고. 그 윤석열이랑 밥 한 끼 못 먹어봤다고. 그럼 제발 윤석열 대통령 자기를 한번 만나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 저기 뭐 계엄령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해 먹고 있어 윤석열이가. 아니 그랬던 거 뻔히 알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온갖 놈들 다 불러놓고 밥 먹었잖아. 맞아. 또 온갖 놈들이랑 김건희랑 통화하고 있잖아. 나만 안 한 거야 나만. 그럼 윤석열이 파렴치한 거야. 이제 와가지고. 그런데 당신들이 저기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나랑 같이 싸우자. 그런 파렴치한 거 몰라 윤석열이. 오케이 좋아. 네가 아무리 파렴치해도 내가 그럼 싸워줄게.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김건희를 특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나라를 위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야? 그게 한국전쟁에서 그렇게 피 흘렸던 분들,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피 흘리고 대한민국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중동에 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피 흘렸던 분들, 당신들이잖아.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아니야. 당신들이라고. 당신들. 근데 저 저항을 안 하면 좌파가 정권 잡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윤석열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 이거지. 뭐 외교, 뭐 안보, 오케이 좋아. 그럼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완전 오케이 좋아.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을 했냐고. 오히려 어찌 보면 역설적이지만 이재명이 가도 문재인은 잘 때려잡을걸. 오케이 좋아. 다 그렇다 좋다 이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분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걸 물어보고 윤석열한테. 야 너 탄핵에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넌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은 대한민국 사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걸 밝혀봐. 물어봐봐.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다. 밝히라고 요구하라고. 그게 좋은 생각.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어쨌든 네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를 국가기본질서로 채택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어쨌든 1, 2, 3, 4, 5, 6 계엄이라고 그러잖아.
12월 3일 날 45년 만에 한 6시간짜리 계엄. 그게 1, 2, 3, 4, 5, 6 계엄 사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45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가 계엄을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 자유질서를 구축해 왔는데 어쨌든 네가 이걸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린 건 사실 아니냐. 거기서 넌 분명히 어찌됐든 네가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라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네가 계엄을 성공했어. 그래서 뭔가 어떤 어떤 성취를 이뤄냈어. 계엄을 해제하면서 너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그 정도 결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너가.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되면 내가 물러나고 탄핵이 그런데 물러나고 어떤 그 사를 만들겠다. 라고 네가 약속을 해라. 우리가 싸워줄게. 뭐 최소한 이런 건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부터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윤석열 탄핵은 안 됩니다. 네가 해서 뭐 할 건데? 살리고 난 뒤 그러니까 살리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건지를 알아야지. 살리고 난 다음에 또 김건희가 전화 다른 사람 하겠지. 맞아. 또 밥은 다른 사람 먹겠지. 좀 정신을 차리자고. 우리 스스로 좀 포용된 정신을 가졌으면 그래서 포용적인 정신. 대한민국 사회가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다 우리가 이뤄낸 거야. 우파가 이뤄낸 거야. 그 토대 위에 있는 거라고. K 형광도 다 우파의 토대 속에 있는 거야. 우리 딸이고 우리 손녀들이야. 근데 윤석열이 때문에 제도권 밖에 우파들 있잖아. 완전히 쓰나미처럼 쓸려갈 것 같아. 이젠 이 상황 속에서 탄핵이 되든 또 난 또 탄핵이 되면 또 이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윤석열 지키기에 김건희 지키기에 또 나서겠지 그래도? 난 그게 말이 되냐고 보냐는 거지. 나는 그럴 것 같아. 탄핵되면은 그 다음 대권 주자 찾아가지고 또 붙어가지고 막 나는 진짜로 그것만은 그거 할 것 같아. 그럼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또 홍준표 지키기 나서고 한동훈 그치? 지키기 나서고 오세훈 지키기 나서고 뻔하지 뭐. 난 그럴 것 같아. 또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뭐 안 뭉치면 또 때려 죽인다 하면서 또 대한민국에 온갖 역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또한 우상 숭배야. 우리가 박근혜도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돼.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은 있고 과는 있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과가 하나도 없이 공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거든. 맞아. 인간도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거야. 그치. 그거를 존중하고 인간의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파야. 그치. 인간으로서 결함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건 좌파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파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쌓아오는 오늘도 우리의 그 선조들이 차근차근 쌓아올린 또 그 과정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이런 부침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이야. 이거를 존중하는 것이 우파라고. 그럴 때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거야. 이 한없이 약한 존재를 붙잡아내는 게 뭐야? 그게 법이라고. 그리고 제도인 거고. 이 법과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 방에 쓸어버리려고 했던 게 누구? 윤석열이라고. 어쨌든 그건 좋다 이거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치자 이거야. 그건 탄핵 심판에 가져가서 우리가 가려보자. 오케이 좋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물어야지. 홍준표처럼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자기 얼굴 담고 말이야. 벼슬코바탕 듣고 있는 사람을 박정희라고 해가지고 광장에 세우는 이런 꼴상사나 우상놀이 하지 말고. 응? 그 우상, 윤석열을 우상이라고 마음을 버려야지. 현실은 정치야. 그 현실 정치야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팔 딛고 있는 건 정치 세계가 아니야.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영역이라고 생활의 영역. 맞아. 생활의 영역에서 정치권의 우상을 걷어내. 맞아. 우리는 살면 되는데 뭐 내 삶 자체를 그러니까는 요즘 좌파 쪽으로는 반대로 그런 거지 막 하루 월차 내가지고 뭐 저기 또 대마로 간다고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너는 안 가냐고 막 그런대잖아. 그런데 그 모습에서도 봐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농민 트랙터라는 거는 빼고 생각해봐봐. 이번에 집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집단들이 있어요. 두 집단이. 뭐지? 이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언론으로부터 멀어진 두 집단들이 있어. 하나는 민노총. 민노총은 안 나와 요새? 나오지. 근데 좀 조용한 것 같아. 묻혀버렸지. 왜 그럴까? 응? 자기들이 많이 안 나오지. 묻혀버린 거야.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집단이 있어.
586 운동권 집단, 걔네들도 어디 갔어? 좌파 집단. 이게 뭐야? 전문적인 선동꾼들, 어. 전문적인 시위꾼들 설자를 잃은 거야.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이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만들어낸 역설 중의 역설이야. 자기들도 느끼고 있거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 박근혜 목을 날려가지고 말이야 단두대 끌고 나오고 뭐 한 행위들 있잖아. 다 없어진 거야 이제. 그래 그거 어디가 지금 민노총이 하던 짓들이.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 자기들도 아는 거거든. K 응원봉이란 문화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이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그 상징인 거고, 그 풍요로움을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낸 역사라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헌법가치, 우리가 만들어낸 법적가치,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 존중해야 돼. 그게 우파의 진정한 모습이야. 박근혜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국회 일임한 거야. 박근혜는 나의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이 모든 것을 내 국회 일임하겠다고 그랬어. 국민께 맡긴다는 거지. 국회 일임한다는 건 국민께 맡긴다는 거 아니야. 국민께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과정이 입법부잖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에 맡긴 거야. 그건 입법부가 탄핵했어.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맡겼어. 그 자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자기가 탄핵됐어. 물러나잖아.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왜 삼성도 공관으로 안 가냐고 이 조국이니 뭐니 새끼들 얼마나 쌩 난리를 쳤어. 이재명이니 문재인이니. 어? 586하고도 많이 없어졌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됐잖아. 그래. 구속되면서 자기의 자기의 어떤 이 무죄를 위해서 법정에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국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이거는 사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를 정치로 탄압하기 위한 거였구나.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구나. 난 오늘부로 재판을 중단하겠다. 나에 대한 변론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을 한 건데 그거를 또 뭐 저항을 안 했다고 난리야. 이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시절을 거치고 하는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또 자기 박근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치의 역사라고. 쌓아온 법치의 질서야. 맞아. 그것을 제도화시켜낸 것이 제도화는 헌법재판소인 거고 입법부인 거고 법원인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부한다? 그건 우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치? 그렇지, 그것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 자기가 윤석열이랑 비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 자기 부정이다.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그랬어. 우리 당에. 비겁한 새끼. 살려달라 이거지. 그게 7일이야. 그러고 나서 7일날 밤에 탄핵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해가지고 뭐. 왜냐면은 그간의 과정들 보니까 자기는 한 임기 한 1년 정도 단축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자기도 이제 그만두는 걸로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거든. 당장 2달 뒤에 나가라고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가자. 싸워보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다 똑같아. 자기네들은 국가 나라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는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그런 모든 게 뭐랄까 정의, 공정, 응? 그런 게 하나도 없나 봐. 걔네들은 도덕의 개념도 없고 정의라는 것도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가 봐 머리에. 그러면서 무슨 이 우파 나라 뭐 어찌 자유 그러니까 좀 나는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도 뭐 말이 이제 길어졌는데 윤석열 탄핵 안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윤석열은 탄핵되는 게 맞아. 근데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딜레마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윤석열 스스로 결차해지라고. 내가 나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정책 일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밝혀야지. 그리고 물어봐야 돼.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 그게 중요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싸워주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우리가 얘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렇지. 이때까지 뭐 잘한 거나 있으면 말도 안 돼.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2년을 또 그럼 지금까지 3년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때 그 문재인 적폐청산하다가 힘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된 거면 그래도 그러면은 지원이라도 하지. 그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는 아빠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자고.
윤석열 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떤 나라를 만들래? 넌 앞으로 정책 일정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아빠가 이제 밝혀야 될 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윤석열이 밝혀야 될 거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이는 너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뭐냐 그거죠. 그렇지, 그거를 밝히라는 거지 지금이라도. 음, 그러면 우리가 맞듣지 않지만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음. 그러지 않고 그냥 뭐 탄핵된 후 그때 가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하겠다. 뭐 또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중차대한 개혁, 아무도 하지 않는 개혁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가 노동개혁을 한 게 뭐고 연금개혁을 한 게 뭐고 교육개혁을 한 게 뭐 있는데 뭐 한 거 하기를 하고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한 거 많다고 그때 막 자랑했잖아 나와서. 문재인이도 한 거 많다고 자랑했어. 할 말이 없다. 문진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만들어대잖아 자기가. 그래놓고 한 번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만든 거잖아. 윤석열이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잖아. 그런데 공정과 상식은 가치가 아니야. 그건 방식이지. 응? 어디 공정이 가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상식이 가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래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응.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고 광화문에 싸우는 그 분들도 윤석열이가 사실은 탄핵을 받아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이 우리 그 선조들이 또 대한민국 70여 년의 역사, 이 역사 속에서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의 가치, 법과 질서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제도의 가치를 윤석열이가 한순간에 훼손시킬 뻔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야. 물론 윤석열이가 자기 스스로 어떤 그 개인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짓 저지른 건 아니지. 물론 김건희는 모르겠어. 김건희의 무엇을 자기가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짓 저지른지 모르겠는데 난 그거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 아무리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치와 자유, 이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그건 인정해야 돼. 그 탄핵에 이를 만한 짓을 했다는 건 인정해야 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안 그러다가는 또 이런 일이 또 똑같이 생겨.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는 거고 내 스스로가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광신도가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들지 말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